손흥민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아스널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도 0대0 무승부를 기록, 1승 1무 1패, 승점 4점 2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리 케인, 히샤를리송과 함께 공격을 책임졌는데요. 다만 왼쪽 윙백으로 이반 페리시치가 출전하면서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전반 28분 손흥민의 패스에 이은 케인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전반 40분에는 케인이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감각적인 힐 패스를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슈팅 역시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전반 양팀의 유효 슈팅은 프랑크푸르트의 한계가 전부였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후반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 페리시치를 거친 공이 케인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가 한 발 빨랐습니다. 후반 9분 히샤를리송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가로채 손흥민에게 내줬지만 손흥민의 슈팅은 아웃됐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교체 카드로 반전을 꾀했는데요. 후반 27분 페리시치 대신 라이언 세세뇽, 후반 34분 히샤를리송 대신 브리안 힐을 투입했습니다. 왼쪽 윙백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변화, 손흥민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38분 세세뇽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향해 쇄도했고 오른발까지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공은 골문 옆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후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 내 최저 수준인 평점 6.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발로 나온 선수 중 히샬리송의 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두 차례 키패스를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은 84%를 기록했는데요. 39차례 볼 터치를 했습니다. 팀에서는 수비수 클레망 랭글레가 가장 높은 평점 7.6점을 기록했습니다.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때리지 못한 토트넘은 대체적으로 평점 6점대를 기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지브릴 소우가 가장 높은 평점 7.8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는 활발한 공격력을 보인 손흥민에게 평점 6의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전반 12분 페널티 박스로 예리한 패스를 올렸지만 케인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닿지 않았다. 이후에도 케인에게 다른 낮은 크로스를 보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활기찬 공격수였지만 몇 차례 중요한 상황에서의 터치는 실망스러웠다. 고 지적했습니다. 부진한 활약을 펼친 케인과 히샬리송은 나란히 평점 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점 소식을 들은 콘테 감독은 개인 인터뷰에서 선수단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토트넘 내 추가 영입을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테 감독의 발언을 듣던 상대 감독의 뜻밖의 발언이 토트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축구 선수 출신 감독인 올리버 글라스너였습니다. 올리버는 2021년부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감독을 맡고 있는데 그는 실력으로 그의 감독직을 인증했습니다. 유로파 리그 8강 2차전에서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캄프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여 바르셀로나를 합산 스코어 4대3으로 꺾고 유로파 리그 준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0 시즌 이후 무려 42년 만에 UEFA 주간 대회 결승에 올랐는데 상대는 같은 리그의 라이프치히를 꺾고 올라온 레인저스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의 감독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날카로운 손흥민의 슈팅이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폼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즌 동안 손흥민의 비행 거리가 22만을 넘고 비행 시간도 300시간에 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혹사가 우려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아시아 선수가 유럽권 선수보다 국가대표 경기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을 스프린트로 여러 번 잡은 모습이나 골 연계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감독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잘 이용하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같은 포메이션을 고집하기보단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선수 각 개개인의 이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축구선수협회의 연구 결과 한 시즌에 선수가 피로를 해소하며 다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최대 경기 수는 55경기로 파악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지난 세 시즌 평균을 내보면 이보다 많은 약 57경기를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팀 동료 해리 케인보다 13경기 더 뛰었고 비행거리도 총 22만 3,637km로 케인과 비교해 13만 7,370km가 더 많기도 합니다. 해당 인터뷰를 들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굳이 같은 전술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의 경질이 시급하다. 특히 페리시치와의 동선이 겹치는데 이번 시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손흥민 선수의 폼이 올라온 게 느껴지는데 전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보인다. 왜 굳이 손흥민을 두고 페리시치 전술을 고집하는 걸까?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달았던 손흥민을 너무 잘 쓰지 못하는 느낌이다. 오히려 페리시치의 뒷공간을 손흥민이 커버하는 느낌도 든다. 손흥민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할 순 없지만 현재 전술은 손흥민 선수의 폼을 오히려 다운시키는 전술이다. 상대에 따라 레스터전처럼 3-5-2 전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맨시티처럼 손발이 맞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많은 이동 시간을 겪은지 몰랐다. 컨디션 관리 잘해 어서 경기장에서의 활약을 보고 싶다. 그래도 전반에는 매우 날카로웠다. 후반의 볼터치 미스는 체력이 떨어진 영향이 컸을 것이다. 빡빡한 일정에 힘들 텐데 남은 체력을 수비 지역에서 다 써버리니 공격수로서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콘테의 전술은 공격진 혹사가 너무 심한 전술이다.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전부 다 정상적인 폼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골이 안 나니 공격수만 욕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손흥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건 맞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잘 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상자 2명을 데리고도 겨우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참 볼품없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좋은 경기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랍니다.